원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전화가 전부다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미국의 대선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이거든요. 쩐의 전쟁이라고도 하는 이 미국의 대선 이렇게 또 맞이를 하면서 지난 5월달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이 대선 자금 이렇게 또 이 모금한 것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과연 누가 더 많이 돈을 모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달에 8,5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정치 자금으로 모금을 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는 자그마치 1억 4,100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이렇게 모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거의 2배 가량의 정치 자금을 이렇게 또 모았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좀 이 입지가 불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형사 재판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지금 모든 재판에서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형사 재판에서 지면서 펠론으로 이렇게 또 이 중범죄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지지를 하던 사람들이 이러다가 진짜 트럼프가 떨어지는 거 아니요? 라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한테 어마무시하게 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부자 있지 않습니까? 이 억만장자들, 어마무시한 이 억만장자들이 지금은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이 트럼프의 이 모금 활동을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이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야지만 기업가들한테 굉장히 또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트럼프는 돈 많은 사람들을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정책을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상층들이 더 살아야지만 미국이 더 발전을 한다, 미국이 더 부유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돼가지고 그 부자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잘 돌아가게 하게끔 이렇게 또 만든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알죠? 사람들은 엄청나게 욕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 부자들은 더 자신의 돈을 더 모으기 위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더 안 주기 위해 가지고 발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부자가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파워를 이렇게 갖기를 원하고, 그래가지고 이 빈부격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바람은 웬만하면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뽑히는 게 좋지가 않나. 뭐 둘 다 별로이지만 그래도 트럼프 만큼의 이 최악의 선택은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중범죄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부자들이 원하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고? 요거는 절대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저 같은 이런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 억만장자들이 지금 트럼프한테 기부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기부 금액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토론회가 있거든요. 이 TV 디베이트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제 CNN에서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청중들 없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토론회를 90분 동안 이렇게 또 하는데, 90분 동안 이 토론회를 하면서 주어지는 것은 단 빈종이 하나랑 그리고 펜, 그리고 이제 물병 하나만 이렇게 또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나 나이가 또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81세, 그리고 이 트럼프는 78세. 그렇기 때문에 3살밖에 이렇게 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두 분 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실수를 하지 않는 거.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둘 중에 누가 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토론회를 하다가 뭐 말 같은 것을 이제 더듬거나 아니면은 말을 이렇게 또 실수로 하거나 아니면은 멍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30초가 뭐 어디를 응시를 하면서 멍 때리거나 만약에 그런 낌새를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이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트럼피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영상들을 좀 이제 짜집기 같은 것들도 하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또 편집을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거 봐라 바이든 대통령 이거 뭐 인형 아니느냐, 이거 로봇 같다, 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멍 때리는 거 봐라, 이거 바이든 대통령 분명히 인지 능력에 코그니티브 멘탈 헬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또 편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아마도 트럼프는 이번 TV 토론회 때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멘탈 헬스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공격이 이렇게 또 들어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지 능력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트럼프는 이제 공격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이제 주치의가 나한테 이렇게 또 멘탈 헬스 그 테스트를 했는데 나는 아주 이제 건강하다라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주치의가 그렇게 또 했으면은 뭐 당연히 지편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그거를 이렇게 또 거들먹거리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바이든 대통령 너도 이 코그니티브 테스트 이 인지능력 테스트를 좀 이제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토론회 때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는 멘탈 헬스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길게 물고 늘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도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트럼프도 78세이시다 보니까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것에 대한 이제 공격에 이렇게 또 이 역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무슨 말을 하던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메랑이 돼 가지고 자신한테 이제 되돌아오는 게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요번에 뭐 멘탈 헬스에 대해 가지고 막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도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비난에 이렇게 또 시달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토론회가 이 대선 토론회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후보들 간의 이제 토론회인데,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케네디 주니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소속 이 대통령 후보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3의 이 대통령 후보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서 이 케네디 주니어가 아니 나도 대통령 후보인데 나는 왜 이 TV 토론에 못 나가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따졌거든요. 따지니까 CNN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케네디 주니어는 자격이 되지가 않는다.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지지율이 높은 사람 이제 2명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는 TV 토론회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니 나도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TV 토론회 때 좀 이제 지지율이 낮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말을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인기를 이렇게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찬스를 노리고 이 케네디 주니어는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지는 아마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 트럼프만 이렇게 맞서 싸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이랑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유권자들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유권자들이 우파 쪽으로 이렇게 또 쏠리는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지금 이 인미그런트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특히 이 유럽이나 이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난민이라고 하면서 이민자들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난민들을 이렇게 또 받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유럽에서 이 난민들을 이렇게 또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이 미국에서도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정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친이민자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난민 신청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인미그런트들이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다. 그에 더불어 가지고 이 불법 이민자들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미국이나 유럽에 살고 있는 이제 기존 이 유권자들이 이거 너무나 심하다. 우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받는다고 하면은 세금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갈 뿐더러 거기에다가 삶의 질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낮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범죄 같은 것들이 이런 이민자들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수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바뀌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불법 이민자들이랑 뭐 합법적인 이민자들이랑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대선에 올해 어쩌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똑 떨어지고 트럼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을 보면은 이 미국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난민들이나 뭐 합법적인 거나 뭐 불법적인 거나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도 이 미국의 지금 이 경제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부터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일손들이 엄청나게 모자랐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딱 시작이 된 뒤로부터 사람들이 은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일을 이렇게 많은데 일을 할 게 이렇게 또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때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문호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넓히면서 사람들을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또 받아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불법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이 넘어오기는 넘어왔죠.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일자리들이 다 이렇게 또 채워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이 원래대로란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공식대로란다고 한다고 하면은 2023년도에 침체기에 벌써 빠졌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 보면은 경제가 어마무시하게 또 좋지 않습니까? 뭐 피부로는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버티는 것도 기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은 분명히 경기 침체에 빠졌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버티는 것은 진짜 기적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넘어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들을 이렇게 이제 떠받들어 주니까 지금 미국이 이 상태까지 온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민자들이 없었었다고 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을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원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싼 거는 원래 일을 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자리들은 진짜 많은데 사람들이 없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넘어오게 되면서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또 채워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됐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민자들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도 잘 잡히고 있고 그리고 경제도 어느 정도 지금 떠받들어 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이렇게 또 많이 받는 것은 뭐 그렇게 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또 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래 이제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의 이제 나라이기는 나라이지만 그런데 이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되기는 안 되죠. 안 되기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짜증내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이 불법 이민자들이 이 멕시코로부터 이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또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뭐 행정조치 같은 걸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이민자들 이제 넘어오는 게 한 25% 정도 이제 급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것은 좀 훨씬 더 이제 많이 줄여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잘 이렇게 또 이민자들을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요번 주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덥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번 주 초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제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더니만 지금 금요일에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어마무시한 폭염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 중부랑 그리고 미 북동부랑 해가지고 너무나 덥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500만 명한테 아직까지도 지금 경보를 이렇게 또 내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뭐 끓는 물에 지금 들어온 것 같다. 왜냐하면은 미 중부나 이 동부를 보면은 이 습기도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여기 서부 같은 곳은 이제 좀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아무리 덥다고 하더라도 짜증 지수가 뭐 그렇게까지는 높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늘 아래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버틸만 하거든요. 그런데 미 중부나 미 동부 이런 곳을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 같은 것도 덥기는 뭐 어마무시하게 도는데 거기다가 뭐 습기까지 굉장히 또 높다고 하거든요. 습도가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진짜 짜증 지수가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텍사스에 살려고 하면은 에어컨은 필수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에서 살면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이렇게 또 틀어두다 보니까 이 에어컨 때문에 전기료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이렇듯 이 습도가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짜증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나. 체감 온도도 훨씬 더 이렇게 더 높지 않겠습니까? 습도가 높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기상이후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마도 올해 여름이 역대 가장 더운 더위 여름 한 5손가락 안에 이렇게 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이 서부 쪽은 아직은 폭염까지는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올해 굉장히 더운 여름으로 이렇게 또 기록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저 조금 이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올해 더울지. 특히 제 방이 이렇게 또 3층이지 않습니까? 와, 3층은 야, 엄청나게 더운 여름에는 야, 여기 못 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도 막 바람이 들어오는데 막 히터 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막 햇볕이 제 이 3층 이 기와장을 이렇게 또 때리고 있으면은 야, 이 더위가 이제 저녁까지 덥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얼마나 더워질지 조금 이제 불안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 3층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뉴스를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3층에서 이제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클럽하우스 가거나 아니면은 뭐 공원 가거나 거기서 이렇게 또 뉴스를 해야 할 그런 이제 여름이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중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미국의 북동부에 계신 분들은 더위 조심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100도가 넘어가는 곳이 지금 뭐 굉장히 곳곳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습도까지 이렇게 또 높지 않습니까? 조심하시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4년 만에 최저치로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새로 이렇게 또 집 짓는 그런 이제 허가 건수나 그리고 집을 짓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이 미국의 기준금리 때문이다라고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준금리가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것을 지금 늦추고 있거든요. 늦추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집값도 높은데 그리고 이 금리도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이 모기지율도 너무나 높은데 지금은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단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좀 이제 사는 것을 지금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주택 착공 건수가 좀 많이 4년 만에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집값은 계속 상승 중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난 5월달 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역대급을 이렇게 또 찍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가를 이렇게 또 찍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높고 모기지율도 너무나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을 지금 꺼려가지고 세일즈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좀 엇박자가 계속 이렇게 또 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이 모기지가 이렇게 또 오르면은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이제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경제는 계속 탄탄하고 그리고 모기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그런 성향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달러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시기를 계속 이렇게 또 늦추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아직도 경제가 너무나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돈 푸는 것은 아직도 좀 미뤄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레이컷 하는 거, 이 기준금리 내리는 것은 아마도 이제 9월달 이후로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준에서 올해 안에 이 금리 내리는 거 아마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마도 한 번밖에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달러화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강세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N달러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달러당 지금 159엔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 1달러당
거의 160엔이에요. 지금 달러화가 너무나 이렇게 또 강하다 보니까 엔화가 지금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달러당 지금 1,390원 정도 이렇게 또 된다고 합니다. 이제 또 조만간 또 1,400원 이렇게 또 찍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달러가 강세인 이유는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아직 잡히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을 이 금리 레이컷을 하는 것을 금리 인하 하는 것을 아마도 좀 더 미룰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달러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강세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일본에 놀러 가면은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달러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1달러당 160엔. 야,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일본에 놀러 가고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미국을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뚱뚱해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뚱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그러면서 이 살을 빼기 위한 이 약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젬픽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당뇨병 약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또 맞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운동을 이렇게 또 병행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빠지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서 돈이 또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 오젬픽을 어마무시하게 미국에서 이렇게 또 맞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렇게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또 유행을 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 WHO에서 경고를 이렇게 또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젬픽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 가짜 약이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위험 요소로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젬픽을 맞을 때에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좀 이제 잘 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젬픽이라고 딱 적어놓고 이제 가짜 이 주사기 약이 이렇게 또 지금 뭐 판치고 있다고 하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속는 거는 둘째치고 이게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렇게 또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약 성분까지 모르다 보니까 이거 잘못 맞췄다가는 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이제 주사기 말고 그냥 운동해서 살 빼는 게 이제 최고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운동하는 게 좀 이제 귀찮으십니까? 그러면은 저처럼 간헐적 단식을 하세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은 살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간헐적 단식은 하루에 6시간만 먹는 거. 저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6시까지 이렇게 또 먹거든요. 하루에 6시간 먹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그냥 이제 공복으로 이렇게 또 비워두는 것인데, 이 6시간 동안은 저는 진짜 미친 듯이 먹습니다. 아마 배가 터질 때까지 이렇게 또 먹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이 이렇게 또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빠지다가 지금은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는 한때는 220파운드까지 갔거든요. 220파운드까지 갔다가 지금은 188파운드인가 그래요. 지금 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간헐적 단식. 혹시 운동을 하시기가 좀 이제 귀찮으신 분들 아니면은 운동하기가 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데 좀 살이 찌셨다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 하시는 거 강추, 개강추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맥도날드가 인플레이션 시대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좀 이제 많이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후폭풍을 이렇게 또 맞고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맥도날드의 가격을 봐라.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 패스트푸드의 가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맥도날드 이제 안 먹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맥도날드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원래부터 좀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 좀 이제 중산층들이 이렇게 또 애용을 하는 그런 음식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비싸다. 어떻게 해가지고 빅맥 콤보 가격이 어떤 곳은 막 18달러까지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도 11달러입니다. 11달러, 12달러 해가지고 뭐 텍스 하면은 11달러, 12달러, 뭐 13달러까지 이렇게 또 나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 그냥 콤보를 먹는데 그렇게까지 비싸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맥도날드 먹지 않고 그냥 이제 딴 거를 이렇게 또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의 매출이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이제 이것에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5달러짜리 메뉴를 이렇게 또 내놓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 달부터 계속 이제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6월 25일부터 5달러짜리 맥도날드 콤보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콤보에는 더블 치즈버거인가 더블 치즈버거 하나랑 그리고 치킨 맥너겟 4개짜리랑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랑 그리고 음료수까지 해가지고 이제 4개가 단돈 5달러 이렇게 또 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맥도날드의 5달러짜리 메뉴 나오면은 제가 또 당장 달려가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컨텐츠에 이렇게 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맥도날드 뿐만이 아니라 이 스타벅스도 좀 후폭풍이 있었거든요. 이 스타벅스도 가격을 너무나 많이 올렸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 커피의 가격이 그냥 그 아메리카노 이 가격이 막 4달러, 막 5달러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스타벅스 단골들이 이제는 못 먹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타벅스를 끊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에서도 5달러랑 그리고 이제 6달러짜리 이렇게 또 메뉴를 내놨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그냥 커피 아메리카노 그냥 기본 그 톨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랑 그리고 크루아상이나 아니면은 샌드위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 샌드위치 이렇게 또 시키면은 5달러인가 6달러 5달러짜리도 있고 이제 6달러짜리도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싼 메뉴를 스타벅스에서 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타벅스 이 맥도날드 뿐만이 아니라 이 버거킹 있지 않습니까? 버거킹에서도 맥도날드랑 이제 거의 똑같은 그런 메뉴를 내놨습니다. 5달러짜리 메뉴인데 여기 이제 버거킹에서도 그 워퍼 주니어인가 워퍼 주니어랑 치킨 너겟 4개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그리고 음료수 해가지고 버거킹에서도 이제 5달러짜리 이렇게 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맥도날드 5달러짜리 메뉴랑 그리고 버거킹 5달러짜리 메뉴 이렇게 또 한번 먹어보는 콘텐츠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제가 또 이런 이제 패스트푸드들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은 너무나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여행을 다니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는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이 달러화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강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번에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잠비아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 이 잠비아에서 미국 여행객이 여행을 갔다가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야생 코끼리에 짓밟혀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째 미국인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이제 할머님이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뭐 60대 할머님이 이 잠비아에 여행을 가면서 이 야생 코끼리를 이렇게 또 구경을 하다가 좀 너무 가까이 갔나 그랬나봐요. 그래가지고 야생 코끼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밟았다고 합니다. 밟아가지고 이 할머님이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잠비아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야생 코끼리 같은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게 관광을 하더라도 이 야생 코끼리가 있다고 하면은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가 좀 이제 온순해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런데 이 코끼리의 무게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이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짓밟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야생 동물들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사자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자도 코끼리에 그렇게 많이 짓밟혀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 코끼리 같은 것들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아프리카는 뭐 저는 가지도 않겠지만 혹시 아프리카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좀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칠레 있지 않습니까? 칠레에서 열차끼리 이렇게 또 부딪히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9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상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여기 영상을 보면은 기차가 이렇게 2대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엄청나게 커다란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 이렇게 정면 충돌을 했대요. 정면 충돌을 했는데 기차 한 대는 무슨 뭐 기찻길을 고치는 그런 뭐 정비를 하는 그런 기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런 이제 열차였는데 이게 정면 충돌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또 박아가지고 기차 한 량이 다른 차량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갔네요.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 사고를 수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마도 이제 천량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사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9명이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기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니까 또 신기하기도 한데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교통수단으로 가장 안전하다고도 하는 그런 이제 기차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특히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 얼마나 또 안타까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조심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멕시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멕시코가 어마무시한 폭염 속에 지금 몸살을 이렇게 또 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멕시코가 지금 여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덥다라고 얼마 전부터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멕시코에 있는 야생 원숭이들이 막 픽픽 쓰러져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듯이 계속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원숭이도 많이 이렇게 또 죽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멕시코가 폭염 속에 3월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뭐 두세 달이 이렇게 또 지나지 않았습니까? 단 3달 만에 멕시코 내에서 폭염 때문에 155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 멕시코에서 폭염 때문에 3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난 더위 때문에 지금 뭐 멕시코가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기후변화 때문이죠.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촌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름인 지역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더운 여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더위 조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혼주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그리고 S&P 500은 이제 플러스 0.1%,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커다란 변동은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 AI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 AI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내려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열기가 좀 식은 거 아니느냐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포레버 21 있지 않습니까? 포레버 21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포레버 21이 2019년도에 뱅크럽시를 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왔죠. 챕터 11인가 이렇게 또 해가지고 회생 신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회사에 팔려가지고 이제는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가 운영을 하는 포레버 21이 됐는데, 그런데 포레버 21이 아직도 굉장히 경영 악화에 이렇게 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포레버 21이 두 번째 파산을 막으려고 랜드로드들 있지 않습니까? 가게 주인들한테 월세 좀 낮춰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가 제 와이프랑 이렇게 또 백화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백화점 가는데 포레버 21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포레버 21은 이제 한물 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포레버 21에서 쇼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나 좀 이제 저가형 이제 옷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이제 조금만 빨면 이제 1, 2년 안에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하다 보니까 요거보다는 그냥 이제 제대로 된 옷을 사가지고 그냥 오래 입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환경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옷을 많이 사가지고 막 계속 버린다고 하면은 환경 문제가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렇게 또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스트 패션 같은 것들은 좀 외면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포레버 21 또다시 뱅크럽시를 지금 할랑말랑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뱅크럽시 하기 위해 가지고 랜드로드들이랑 지금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 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때문에 이 물가가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낮춰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기업들의 세금을 낮추면서 세금을 어디서 이렇게 또 가져와야 하거든요. 그 세금을 관세에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관세에 매긴다고 하면은 그거 그냥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관세 같은 것들에 어마무시하게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이 1년에 한 1,700달러 정도를 더 물건 사는데 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냥 일반인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겉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높이겠다 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 관세를 높이는 그 금액이 전부 다 일반인들한테서 나와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대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주고,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상층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인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기업들, 억만장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세금을 깎아주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제 세금을 깎아주고,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또 걷어들인다고 하니까, 이거 자세하게 잘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겉으로 본다고 하면은 중국을 때려야 되니까 막 이런 소리를 하지만, 그런데 정작 깊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반인들한테 돈을 뽑아가지고 기업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또 감면해 준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인플레이션을 맞이를 해가지고 금을 사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돼가지고 기업들 이제 감세를 해주고, 그리고 뭐 관세 같은 것들을 막 높이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게 경제가 잘 안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달러 가치가 이렇게 또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산 같은 것들이 많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식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금을 사서 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억만장자들은 그냥 좋습니다. 지금 누가 어떤 대통령 후보에다가 기부를 하는지 보세요. 지금 뭐 억만장자들이 트럼프한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이 억만장자들은 이제 그 기부를 한 금액을 다 뽑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억만장자들이 그거를 생각을 하고 트럼프한테 이렇게 엄청난 기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주식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전 세계에서 가장 시총이 큰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또 등극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 또 3.5%가 이렇게 또 빠지다 보니까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또다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렇게 또 넘겨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엔비디아의 주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조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엔비디아는 이제 나중에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 AI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은 또다시 시총 1위 자리에 다시 탈환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급선장을 하고 있으면서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기업이냐면은 바로 이 사이버 세큐리티, 어플리케이션 세큐리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보안 업체들의 기업 가치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AI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보안을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커들이 이 AI를 해킹을 해가지고 좀 이제 나쁜 쪽에 이렇게 또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보안 업체들에서 이 해커들을 이제 막을 수 있도록 계속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되면서 AI가 이렇게 또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이 보안 업체들도 어마무시하게 급성장 중이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 X에서 인공위성 이 인터넷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타링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스타링크의 이 안테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안테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크거든요. 이렇게 또 컸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또 내놓은 안테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그만 절반 크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그만 이 안테나를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무게 역시 2파운드밖에 되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가볍다 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이 X에다가 이렇게 또 남겼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 스타링크 안테나가 굉장히 작아졌으면서 굉장히 가벼워졌다 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득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빨이죠. 말빨로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 이렇게 또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단말기라고 해야 되나, 이 인공위성 이 안테나 가격은 $600라고 한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의 안테나가 $50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작아지면서 이제 휴대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휴대를 할 수 있는 이 단말기는 이제 $600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한 달에 $150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만약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인터넷을 또 이제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여행 유튜버 같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요게 또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냥 백팩에 들어가거든요. 백팩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막 찍고 그리고 영상 올리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또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니콜라 전기차 트럭 업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니콜라 주식에 31% 폭락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니콜라가 왜 이렇게 폭락을 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니콜라가 쩐 주식으로 페니스탁으로 된 지가 한참 됐거든요. 한참 되게 되면서 아마도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 나스닥에서 딜리스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시기가 점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니콜라에서는 얼마 전에 이 주주 투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주주 투표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리버스 스탁 스플릿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다시 합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30개가 이제 한 개가 된다고 합니다. 30개의 쩐 주식을 이제 모아가지고 1달러 이상으로 올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꼼수를 부리겠다라는 건데 이제 나스닥에서 이제 딜리스팅이 되지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어제 니콜라 주식 31% 폭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니콜라 저도 좀 들어갔다가 지금 코피 터지고 있고요. 니콜라도 지금 코피 터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피스커 한 25,000달러 넣었다가 완전히 쌍코피 터졌고요. 올해 완전히 개망했네요. 주식이 완전히 개망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